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동두천시와 양주시의 교육 행정은 한 곳의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고 있죠. 양주 지역사회는 효율적인 교육 행정 실현을 위해 양주 교육지원청에 분리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동두천 양주 지역 학교장들도 양주 교육지원청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동두천 양주 지역 학교장 67명은 12일 서정대학교 세미나실에서 양주 교육지원청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학교장 일동은 양주 교육지원청 신설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이에 힘을 싣기 위해 결의문 발표를 결정했습니다.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지원과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시대적인 요구입니다. 교육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서비스 제공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통합교육청의 분리신설을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일기 신도시 등 낙후된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경기도가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주거 지역을 정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특별법 통과를 반겼습니다. 특별법은 노후 계획도시를 신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일기 신도시를 포함해 조성 후 20년이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 지구가 대상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의정부 금호 등 13곳 택지 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도는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노후 주거 지역이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100만 제곱미터 이상 모든 사업 노후 계획 도시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저희 경기도의 13개에 해당하는 100만 제곱미터 이상 노후 계획 도시의 사업이 조금 더 신속하게 추진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 관련 시행령 시행 규칙이 좀 마무리됨과 동시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기본 계획 등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의정부 시의회가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김지호 의정부 시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의 김조호 의원입니다. 네, 내년도 의정부시 예산 편성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일괄 삭감식 방식, 그리고 이제 일방식 예산 편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국 이제 행정 편의주의 편승한 방식으로 신규 사업의 중단이나 계속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생활 밀착형 부서의 예산 부족 현상은 결국은 이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그 피해가 간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의정부시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행정과 행사 예산은 대폭 줄였지만 복지 예산을 늘렸고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보다 655억 원을 증액한 7,596억 원을 편성했다고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이게 결국은 이제 눈가리가 아웅인데요. 지금 국가 예산은 이제 복지 예산이 122조로 작년 기준 12%가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복지 예산이 증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전체적인 국가 복지 예산이 증감했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 증감으로 보이는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좀 더 궁극적인 큰 문제점은 시의 보조금 편성에 있어서 그 필수 고정 경비인 민간 보조금이나 사회 보장적 수혜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삭감이 됐던 문제거든요.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같은 경우는 뭐 출산 장려금 등 사회 취약계층의 그런 복지 기금인데 보조금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삭감된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의정부시가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내년도 살림살이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집행부가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경북 영양군 같은 경우는 그 사회적 보장금 수혜금을 26억 원을 증액을 했거든요. 근데 의정부는 이제 4천억 정도를 감액한 거에 비교해 보면 결국은 각 지자체별로 시민들의 입장을 사회적 약자를 얼마나 가치 있게 판단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도시공사의 출범은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그 출자금만 116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406명, 인건비만 해도 한
1년에 수백억씩 그 지출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긴축 재정과 재정 악화 상황에서 그 도시공사의 출범은 상당히 뒤로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의정부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 빙상장이나 국제 경기 북부 체육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이런 좀 그 공공 시설을 유치함으로써 그 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가 더욱더 절박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입니다. 이 같은 불명예는 지역 사회로 들어와서 살펴보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도시의 유령이 된 고령의 노인들, 녹록지 않은 팍팍한 삶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정아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한 무료급식소, 노인들이 서둘러 번호표를 받아 챙깁니다. 목걸이에 적힌 숫자가 오늘 점심 먹는 순서입니다. 대부분 한 끼 식사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손을 떨고 중풍이 심해갖고 내가 밥을 전혀 못 해 먹어. 그러기 때문에 여기 와서 점심 한 끼 먹은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혼자 사는 가난한 노인들은 이곳에 오면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경제적 빈곤만큼이나 외로움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집에서 혼자 사는데 혼자 사니까 아무거나 그냥 한 가지 갖다 놓고 먹고 그러는데 쓸쓸하더라고요. 점심때마다 이곳을 찾는 노인들은 하루 200명 이상. 상당수는 인근 지역의 무료급식소만을 전전하거나 도시락 나눔을 찾아다닙니다. 혼자 계시는 이제 독거노인이나 생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많이 오세요. 오래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다 몇 년씩 다 기본적으로 되셨죠. 다. 지난해 기준 국내 66살 이상 노인 1인 가구의 빈곤율은 무려 72%. 혼자 사는 노인 10명 가운데 7명이 빈곤층입니다. 결국 외로움과 가난을 동시에 견뎌야 하는 겁니다. 외롭게 좀 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오래됐으니까 숙달이 됐지. 이제 아플 때가 이제 좀 괴롭고 힘들죠. 농촌이 아닌 도시의 경우 노인 빈곤이나 고립에서 오는 부작용은 더 큽니다. 상대적으로 도시 지역이 그 농어촌 지역보다 좀 더 그 고립도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은 더 여건들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익명성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히려 더 그 관계적인 밀도는 이제 작기 때문에. 노년 빈곤이 현실보다 극명하게 드러나는 또 다른 곳. 이른 아침 인천의 한 고물상에 나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폐지를 잔뜩 실은 리어카들이 고물상 앞에 먼저 도착해 있기도 합니다. 수레를 끈 노인들이 무거운 걸음으로 속속 도착합니다. 사람 키만한 폐지산. 황혼의 버거운 짐은 무게를 재는 개근대에 이르러서야 잠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힘에 부칠지라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나 이거 한지는 오래됐어. 원래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힘든 게 뭐여. 막 무거운 거 막 끌고 올 때 힘들어. 아니 난 또 노인 일자리도 해야 이거 하면서. 한때 80원에서 100원까지 했던 폐지 가격. 요즘은 킬로그램당 30원을 겨우 쳐줍니다. 고물상의 단골 70대 박할머니는 꼬박 이틀 동안 폐지를 모아 7,000원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고된 노동 강도와 긴 시간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 7,000원 정도면 오늘 많이 또 하신 거예요. 이거 갖고 야 저기 시아링 그거 하나 사 먹으려면 요만큼한 게 6,000원이야. 안 비싼 거 있어. 인천 지역 폐지 수집 노인들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일주일 평균 수집 일수는 5.8일, 하루에 7.2시간으로 월 평균으로 따지면 180시간 가까이 됩니다. 또 노인응답자 절반 이상이 폐지 수집을 통해 얻은 수익을 필수 생계비로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을 위한 지원은 대부분
야간이라든지 위험한 그 환경에서의 안전 지원을 중심으로 한 지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의 지원을 원하는 것이라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인 일자리라든지 기초연금의 증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요. 결국 공공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같은 것들이 중요한 또 대안이 될 수 있겠고요. 고립감이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제공이나 이런 노동시장에서의 계속 관계를 계속 갖도록 하는 그런 어떤 취업 정책 이런 것들도 또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생활비를 스스로 번다고 응답한 노인들은 이미 90%를 넘어섰습니다. 고령 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해 오는 2025년에는 65살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서 절반 가까이로 치닫습니다. 모두의 일이 될 초고령 사회 초읽기. 이대로 더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꿈에도 꾸어요, 이거를. 내가 자식을 삼남매를 대학을 19년을 해서 좀 살라고 열심히 노력했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망했나? 전부 의심하는 거야, 아는 사람.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감사원이 양주시 일부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들이 지역의 한 골프장에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는데요. 특별감사는 해당 골프장의 내부 제보자가 감사원에 의혹을 제보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주시 관계자는 현재 감사원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